신우이 김치까지 해줘라. 정혜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홀로 김장 300포기를 끝냈습니다. 손목은 붓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완성된 항아리를 보며 빈 항아리 2개를 가리켰습니다. 내일 미영이가 가져간대. 오늘 안에 다 해놔. 어머님, 저 오늘 하루 종일. 작년에도 혼자 했잖아. 올해도 할 수 있어. 그날 배추 상자를 옮기다 쓰러질 뻔한 그녀를 본 이웃이 말했습니다. 이건 혼자 할 양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TV만 보고 신우이는 전화로 재촉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계에 다다른 순간 그녀는 우연히 오래된 친구를 만났고 처음으로 자신의 노동이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집안에 위기가 닥쳤을 때 모든 판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정혜는 마당 쪽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창고 쪽으로 걸어가 김장 도구들을 하나씩 꺼내 마당에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대야 4개, 고무장갑, 플라스틱 앞치마, 긴 집게가 차례로 바닥에 놓였습니다. 올해도 혼자 하는구나. 정혜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집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서리가 내린 배추 300포기가 빼곡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잎이 단단하게 조여진 배추를 보며 정혜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올리자 손목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이걸 언제 다 하나? 정혜는 배추를 대야 옆에 내려놓고 장독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양념 재료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고춧가루 1포대, 마늘 3망, 생강 2덩이, 새우젓 2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혜는 커다란 대야에 고춧가루를 쏟아 넣었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이 넣어야겠어. 시어머님이 싱겁다고 하셨으니까. 마늘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1알, 2알, 3알씩 껍질이 벗겨졌습니다. 정혜의 손놀림은 빨랐지만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정혜는 양념을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야 속에서 빨간 양념이 손을 타고 넘쳐 흘렀습니다. 장시간 버무리자 팔이 저려왔습니다. 정혜는 잠시 손을 멈추고 손목을 돌렸습니다. 쉬면 안 돼. 오늘 안에 끝내야 해. 다시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점점 더 무거워지는 대야를 보며 정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배추를 하나씩 가져와 양념을 켜켜이 발랐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오전 10시쯤 항아리 2개가 가득 찼습니다. 정혜는 등을 펴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반도 안 했네. 점심때가 되자 정혜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간단하게 국수를 끓여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남편 경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배추 좀 날라다 줄래요? 정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수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나 오늘 쉬는 날이야. 좀 쉬게 해줘. 그래도 배추가 너무 무거워서. 작년에도 혼자 했잖아. 올해도 할 수 있어. 경수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정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빈 그릇을 들고 나가는 그녀의 어깨가 처져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정혜는 배추를 날랐습니다. 손목에 붉은 자국이 생겼습니다. 장갑을 벗어보니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정혜는 장갑을 다시 끼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항아리 8개가 가득 찼습니다. 마당에는 젖은 장갑과 양념 얼룩만 남았습니다. 정혜는 대야를 씻으며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그때 뒷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옥이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다 했나? 박순옥은 항아리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뚜껑을 열어 김치를 들춰보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양념이 좀 짜네. 제가 작년보다 새우젓을 더 넣었어요. 그래도 너무 짜. 다음엔 조절해. 박순옥은 항아리 옆을 지나 마당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빈 항아리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순옥은 항아리를 손으로 툭툭 쳤습니다. 이건 뭐야? 그건 신우이한테 보낼 김치 담으려고 준비해 둔 거예요. 그럼 언제 담을 건데? 내일 하려고요. 박순옥은 정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일은 내가 병원 가는 날이야. 네가 나 데려가야 하잖아. 그럼 모레 할게요. 모레는 미영이가 받아가기로 했어. 오늘 전화 왔어. 정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순옥은 빈 항아리를 다시 한번 두드리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혜는 빈 항아리를 바라봤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손목에 물집이 욱신거렸습니다. 집 안에서는 경수가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주방으로 들어가 싱크대에 쌓인 대야들을 보았습니다. 양념 얼룩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도 해야 하나? 정혜는 찬물에 손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물집을 자극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대야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당의 비닐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정혜는 창문 너머로 빈 항아리 2개를 바라봤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6시에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손목을 돌려보니 어제보다 더 부어 있었습니다. 정혜는 찬물로 세수를 하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빈 항아리 2개가 마당 한가운데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가장자리에 있던 것이 분명했는데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혜는 항아리 앞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옮기셨나? 뒷문이 열리며 박순옥이 나왔습니다. 손에 메모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혜야, 창고 좀 봐라. 무슨 일이세요? 미영이 목배추 어제 갖다 놨어. 확인해봐. 정혜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배추 상자가 어제보다 더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적어도 20포기는 더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다예요? 미영이가 친정 식구들 것도 같이 해달래. 어차피 하는 거 조금 더 하면 되잖아. 박순옥은 메모지를 정혜에게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김치 담그는 순서와 양념 배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양념은 좀 달게 해달래. 애들이 매운 거 못 먹거든. 그럼 어제 담근 거랑 배합이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따로 만들어야지. 같이 담으면 안 되잖아. 정혜는 메모지를 들고 창고 안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배추뿐만 아니라 젓갈과 양념 재료도 추가로 놓여 있었습니다. 박순옥은 정혜의 표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힘들면 미영이한테 전화해서 직접 와서 하라고 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그래, 네가 하는 게 낫지. 미영이는 손이 느려서 김치를 못해. 박순옥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혜는 창고 문을 닫고 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목에 남은 붉은 자국을 확인하며 장갑을 고쳐 끼웠습니다. 거실에서는 경수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주방에서 아침을 차리며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신우이 김치도 담아야 해서요. 배추 좀 날라주면. 나 오늘 회식 있어. 늦게 들어올 것 같아. 경수는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봤습니다.
정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침을 먹는 동안 경수는 신문을 봤습니다. 박순옥은 반찬을 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영이가 내일 오전에 가져간대. 오늘 안에 다 해놔야 해. 네, 알겠습니다. 경수는 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나가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잘 다녀와요. 정혜의 인사에 문 닫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오전 9시 정혜는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서 배추를 날라 마당에 늘어놓았습니다. 한 상자, 두 상자, 세 상자씩 옮기자 허리가 아파왔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혜는 장갑을 벗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나 미영이야. 응, 무슨 일이야? 김치 배추 상태 괜찮아? 어제 갖다 놨는데. 응, 봤어. 양념은 우리 애들 입맛에 맞게 해줘. 너무 맵지 않게. 그건 어머님한테 들었어. 그리고 포기 크기 좀 잘 봐줘. 작년에 너무 큰 거 보내줘서 냉장고에 안 들어갔어. 정혜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알았어. 신경 쓸게. 고마워, 언니. 내가 바빠서 직접 못 가서 미안해. 내일 아침에 갈게. 응.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혜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배추 속을 펼쳐보며 양념 배합을 계산했습니다. 마당 구석에서는 닭 몇 마리가 흙을 파헤치며 소리를 냈습니다. 정혜는 닭들을 쫓으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오전 내내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준비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지만 정혜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박순옥이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밥 안 먹어? 나중에 먹을게요. 그러다 쓰러지면 어쩌려고. 박순옥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정혜는 양념 대야를 들어 배추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이 흐려졌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의 비닐 커버가 여러 번 날렸습니다. 정혜는 비닐을 다시 고정하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항아리 옆에 놓인 양념 대야는 점점 비어갔습니다. 정혜의 손동작은 일정했지만 점차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의 통증이 팔꿈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오후 3시쯤 정혜는 배추 더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남은 배추를 세어봤습니다. 아직 15포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을까? 바람이 더 강해졌습니다. 배추 상자 하나가 바람에 밀려 넘어졌습니다. 배추 몇 포기가 마당에 굴러다녔습니다. 정혜는 배추를 주워 담으며 점점 더 무거운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가자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정혜는 마당에 전등을 켜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손끝 감각이 무뎌져 장갑 속에서 손가락을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배추 상자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정혜는 중심을 잃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배추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배추 2포기가 굴러나갔습니다. 무릎에 흙이 묻었습니다. 마당 앞을 지나가던 이웃 한 명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담장 너머로 정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웃은 잠시 망설이다 마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혜 씨, 괜찮아요? 정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을 부녀회장인 김순자였습니다. 아, 회장님, 괜찮아요. 이게 무슨, 배추가 이렇게 많아요? 김순자는 마당 가득 쌓인 배추 더미를 둘러봤습니다. 절임통, 양념대야, 항아리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혼자 하시는 거예요? 네, 시누이 목까지 해야 해서요. 김순자는 정혜가 들려던 배추 상자를 대신 잡았습니다. 상자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 무거운 걸 혼자 옮기면 어떡해요? 남편분은요? 회사 일이 바빠서요. 정혜는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김순자가 정혜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잠깐만 쉬어요. 이러다 큰일 나요. 괜찮아요. 오늘 안에 끝내야 해서요. 집안에서 박순옥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박순옥은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회장님, 들어오실래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잠깐 들렀어요. 김순자는 마당 가장자리에 쌓인 빈 박스들을 봤습니다. 넘어진 배추 상자, 흩어진 도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혜 씨, 이건 혼자 하기엔 너무 많아요. 괜찮아요, 회장님. 매년 하던 일이에요. 매년 혼자 했어요? 정혜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장갑을 끼웠습니다. 김순자는 정혜의 손목에 난 붉은 자국을 봤습니다. 손목이 왜 이래요? 병원 가봤어요? 아니에요.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김순자는 박순옥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한 사람이 할 양이 아닌데요. 가족들이 좀 도와줘야죠. 박순옥은 창문을 더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 일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며느리 혼자 이렇게. 괜찮아요, 회장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혜가 말을 끊었습니다. 김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비닐 덮개가 항아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김순자는 정혜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요. 몸이 제일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김순자는 마당을 나섰습니다. 담장 밖에서 한 번 더 뒤돌아봤지만 정혜는 이미 다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순옥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정혜는 배추를 다시 집었습니다. 손끝 감각이 거의 없었습니다. 양념을 바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항아리 6번째를 채우는 동안 양념 대야는 바닥이 났습니다. 정혜는 주방으로 들어가 양념을 더 만들어야 했습니다. 손을 씻으려는데 물이 차가웠습니다. 아,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물집이 터진 부분에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정혜는 이를 악물고 손을 씻었습니다. 주방 창문 너머로 마당이 보였습니다. 아직 담지 못한 배추가 쌓여 있었습니다. 정혜는 새 양념을 준비하며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경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순옥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양념이 든 대야를 들고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전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양념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겹, 두 겹, 세 겹씩 양념이 스며들었습니다. 정혜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추 상자 일부가 바람에 밀려 또 넘어졌습니다. 배추 세 포기가 마당에 펼쳐졌습니다. 정혜는 배추를 주워 담았습니다. 오늘은 끝낼 수 없겠네. 정혜는 배추를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마당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손을 펴보니 손가락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비까지. 정혜는 서둘러 비닐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 위에, 배추 더미 위에, 양념 대야 위에 비닐을 씌웠습니다. 빗방울은 점점 굵어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정혜는 옷이 젖어 있었습니다. 박순옥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비 온대? 네, 지금 오고 있어요. 배추는 다 덮었어? 네. 내일은 날씨 좋대. 내일 마저 해. 박순옥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혜는 주방에 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마당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혜는 시누이 김치를 겨우 마무리했습니다. 미영은 김치를 가져가며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갔습니다. 정혜의 손목은 여전히 부서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정혜는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 근처 공터를 지나는데 천막이 여러 개 세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장터 여는 날이구나. 정혜는 천막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민들이 만든 물건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수공예품, 반찬, 장류, 떡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 부스에서 김치를 파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혜는 발걸음을 멈추고 김치 용기들을 살펴봤습니다. 같은 크기의 용기에 담겨 있었고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파는구나. 정혜야?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정혜가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민수야? 정혜 맞네. 몇 년 만이야? 민수는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정혜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말 오래됐다. 여기서 뭐해? 나 이 센터에서 일해. 퇴직하고 여기서 봉사활동하고 있어. 민수는 뒤편의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커뮤니티 센터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센터에서 일한다고? 무슨 일 하는데? 주민들 프로그램 운영 돕고 그래. 오늘은 장터 준비하느라 나왔어. 민수는 정혜를 자세히 봤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너 괜찮아? 안색이 안 좋은데. 응, 괜찮아. 요즘 김장하느라 좀 바빴어. 김장? 혼자 했어? 응. 민수는 정혜의 손을 봤습니다. 손목에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목이 왜 그래? 아, 이거. 김장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곧 나을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터 부스 쪽을 바라보다가 정혜에게 물었습니다. 시간 있으면 센터 구경할래? 여기 프로그램 좋은 게 많아. 프로그램? 응. 요리 교실도 있고 수공예 교실도 있어. 지금 여기 나온 물건들도 다 센터 프로그램에서 만든 거야. 정혜는 부스들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정돈된 물건들, 깔끔한 포장, 가격표가 붙은 상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경해도 돼? 당연하지. 이리 와. 민수는 정혜를 센터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입구를 들어서자 넓은 로비가 나왔습니다. 벽면에는 주민들의 활동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센터야. 2층은 교육실이고 1층은 실습실이랑 사무실이야. 민수는 복도를 따라 걸으며 설명했습니다. 실습실 문을 열자 깨끗한 주방 시설이 보였습니다. 냉장고, 작업대, 조리 도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요리 수업해요? 응.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해. 김치 담그는 법도 가르쳐. 정혜는 실습실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마당에서 혼자 하던 김장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체계적인 공간, 정리된 도구들이 신기했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 많아요? 꽤 많아.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와. 김치 담그는 법 배우러. 민수는 사무실로 정혜를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 프로그램 안내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관심 있으면 신청해도 돼. 정혜는 안내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요리교실, 가공식품 만들기, 장터 판매 교육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터 판매 교육도 해요? 응. 집에서 만든 걸 어떻게 팔 수 있는지 알려줘. 포장법도 가르치고 가격 정하는 법도 배워. 정혜는 안내지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천천히 생각해. 언제든 환영이야. 민수는 정혜를 건물 밖까지 배웅했습니다.
장터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정혜야,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내 번호 여기 적을게. 민수는 안내지 뒷면에 전화번호를 적어 주었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별말을.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어. 정혜는 장터를 천천히 걸으며 부스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김치를 파는 부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손님들이 김치를 사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판매하는 여성이 웃으며 김치를 포장했습니다. 그 모습이 정혜에게는 낯설었습니다. 자신이 담근 김치를 파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정혜는 안내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프로그램 일정표, 신청 방법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의 전화번호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혜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가방 속 안내지가 작고 신경 쓰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경수는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박순옥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방으로 들어가 안내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항아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혜는 안내지를 다시 꺼내 펼쳐봤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첫 수업 날이었습니다. 정혜는 달력을 펼쳐 그날을 확인했습니다. 특별한 일정은 없었습니다. 한번 가볼까? 정혜는 안내지를 접어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마음 한쪽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정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수업은 오전 10시였습니다. 정혜는 옷장을 열고 입을 옷을 골랐습니다. 어디가? 박순옥이 방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센터에 잠깐 다녀올게요. 무슨 센터? 커뮤니티 센터요. 요리 수업 한번 들어보려고요. 박순옥은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요리 수업은 왜? 집에서 평생 해왔잖아. 그냥 궁금해서요. 점심은? 일찍 돌아와서 준비할게요. 정혜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박순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센터에 도착하니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실습실 앞에 6명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정혜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 씨. 왔네요. 민수가 복도 끝에서 걸어왔습니다. 신청은 했어요? 아니요. 그냥 구경만 하려고요. 구경도 좋아요. 들어가 봐요. 실습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사가 앞에 서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자, 모두 들어오세요. 오늘은 백김치 담그는 법 배울 거예요. 정혜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배추, 무, 양념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백김치는 매운 것 못 드시는 분들이나 어린아이들한테 좋아요. 오늘은 기본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강사는 칠판에 재료 비율을 적었습니다. 정혜는 공책을 꺼내 받아 적었습니다. 배추는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절이는데 소금물 농도가 중요해요. 강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정혜는 자신이 하던 방법과 비교하며 들었습니다. 자, 이제 직접 해볼까요? 2명씩 짝 지어서 해보세요. 정혜 옆에 앉은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같이 할까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여성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이경이에요. 저는 박정혜예요. 처음 오셨어요? 네, 오늘 구경 왔어요. 저도 이번이 2번째예요. 지난주에 처음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경희는 배추를 집어들었습니다. 정혜는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정혜 씨, 칼질 진짜 빠르네요. 집에서 많이 해봐서요. 그럼 김치 담그는 거 잘하시겠어요? 글쎄요, 그냥 하던 대로 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강사의 지시에 따라 김치를 담갔습니다.
경희가 실수로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습니다. 아, 어떡해요. 너무 많이 넣었어요. 괜찮아요. 물 조금 더 넣으면 돼요. 정혜는 경희의 작업대를 도와주었습니다. 강사가 다가와 정혜의 솜씨를 봤습니다. 정혜 씨, 손이 정말 빠르시네요. 오래 하셨어요? 네, 집에서 매년 해요. 그럼 다음 주 장터 행사에 참여해 보는 건 어때요? 직접 담근 김치 가져와서 팔아보세요. 저요? 네, 실력이 있으신데 한번 해보세요. 장터에서 팔면 용돈벌이도 되고 좋아요. 정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신청서는 사무실에 있어요. 오늘 안에 신청하면 돼요. 수업이 끝나고 정혜는 복도에 섰습니다. 경희가 다가왔습니다. 정혜 씨, 진짜 장터 나가보세요. 저도 지난주에 처음 나갔는데 재미있었어요. 팔리던가요? 생각보다 잘 팔렸어요. 제가 만든 장아찌 5병 다 팔렸어요. 그래요? 네, 사람들이 직접 만든 거라고 하니까 더 좋아하더라고요. 정혜는 사무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응? 수업 어땠어? 좋았어요. 그런데 장터 행사 신청은 어떻게 해요? 민수는 서랍에서 신청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작성하면 돼. 이름, 연락처, 판매할 물건 적으면 돼. 정혜는 신청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판매 물품 란을 보며 망설였습니다. 김치 말고 다른 것도 팔 수 있어요? 당연하지. 뭐든 상관없어. 집에서 만든 거면 다 돼. 그럼 김치랑 깍두기도 괜찮을까요? 좋지. 둘 다 적어. 정혜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고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다 썼어요. 민수는 신청서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좋아. 다음 주 토요일 오전 9시까지 오면 돼. 부스 자리 배정해 줄게. 제품은 얼마나 가져가야 해요? 처음이니까 10개 정도만 준비해. 용기는 센터에서 빌려줄 수 있어. 용기도 빌려줘요? 응. 같은 용기 쓰면 더 깔끔해 보여. 라벨도 여기서 만들어줄 수 있어. 정혜는 신청서를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내 실력이면 충분해. 걱정 마. 정혜는 센터를 나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계속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박순옥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센터 다녀왔어요. 뭐 배웠어? 백김치 담그는 법이요. 백김치는 집에서도 담그잖아. 네, 그래도 새로운 방법도 배우고 좋았어요. 정혜는 방으로 들어가 신청서 사본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것을 팔아본다는 생각에 긴장되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정혜는 김치와 깍두기 레시피를 공책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맛으로 만들지, 어떻게 포장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토요일 아침 정혜는 새벽부터 김치를 준비했습니다. 용기 10개에 김치와 깍두기를 담았습니다. 센터에서 빌린 용기는 크기가 똑같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민수가 만들어준 라벨을 하나씩 붙였습니다. 잘 팔릴까? 정혜는 용기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어디가? 경수가 방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센터 장터에 가요. 장터? 제가 만든 김치 팔아보려고요. 경수는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그걸 팔아? 누가 사? 모르죠. 해봐야 알겠죠. 시간 낭비 같은데. 정혜는 대답하지 않고 상자를 들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는데 박순옥이 마당에서 불렀습니다. 정혜야, 점심은?
일찍 돌아와서 할게요. 장터 간다며? 김치 팔러? 네. 우리 집 김치를 남한테 판다고? 정혜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제가 따로 담근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집 양념으로 담갔잖아. 재료는 제가 따로 샀어요. 박순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센터로 향했습니다. 장터에는 이미 부스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민수가 정혜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혜 씨, 여기요. 이 자리 쓰세요. 정혜는 배정받은 자리에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용기를 하나씩 테이블에 배치했습니다. 라벨 예쁘게 나왔네요. 그치? 디자인 괜찮지? 경희가 옆 부스에서 인사했습니다. 정혜 씨, 오늘 첫날이죠? 화이팅! 고마워요. 오전 9시 반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는 긴장한 표정으로 부스 앞에 섰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정혜의 부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거 직접 담그신 거예요? 네, 집에서 담갔어요. 맛이 어때요? 시식해 보실래요? 정혜는 작은 접시에 김치를 조금 덜어 건넸습니다. 여성이 김치를 맛봤습니다. 오, 맛있네요. 양념이 딱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나 살게요.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여성은 지갑을 꺼내 돈을 건넸습니다.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판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나오세요. 또 살게요. 여성이 가고 정혜는 빈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후로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시식을 하고 사가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11시가 되자 김치 5개가 팔렸습니다. 정혜 씨, 잘 팔리네요. 민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팔렸어요. 맛이 좋으니까 그렇지. 다음엔 더 많이 가져와도 될 것 같아요. 정혜는 남은 용기들을 정리했습니다. 깍두기도 3개가 팔렸습니다. 총 8개가 팔렸습니다. 장터가 끝나고 정혜는 매출을 계산했습니다. 4만 원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번 돈이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정혜 씨. 경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많이 팔렸죠? 네, 신기해요. 다음 주도 나오세요. 단골 생길 거예요. 정혜는 남은 용기 2개를 상자에 담았습니다. 민수에게 용기를 반납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오후 2시였습니다. 점심시간이 훨씬 지나 있었습니다. 박순옥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 점심도 안 먹었어. 죄송해요. 정리하다 보니 늦었어요. 팔았어? 네, 8개 팔았어요. 박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혜는 주방으로 가서 늦은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상자를 부엌 한쪽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녁 때 경수가 돌아왔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는 정혜에게 물었습니다. 장터 어땠어? 잘 팔렸어요. 얼마나? 8개요. 그래서 얼마 받았는데? 4만 원이요. 경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4만 원? 하루 종일 해서? 처음이니까요. 그 시간에 집안일이나 하지. 정혜는 대답하지 않고 밥을 퍼냈습니다. 박순옥도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가방 속 4만 원을 생각했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뿌듯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경수가 받았습니다. 응, 알겠어. 그래. 경수는 전화를 끊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정혜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경수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회사에서 전화 왔어. 무슨 일인데요? 월요일에 인사팀 오래.
할 말이 있대. 정혜는 경수 옆에 앉았습니다. 혹시 구조조정 얘기 나왔어. 우리 부서도 포함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지. 월요일에 가봐야 알지. 경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정혜는 경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나이도 있는데 다시 취직하기 쉽겠어? 박순옥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회사에서 구조 조정한대요. 뭐, 그럼 경수가 잘리는 거야? 아직 모릅니다. 월요일에 가봐야. 이런, 큰일 났네. 박순옥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혜는 가방 속 돈을 떠올렸습니다. 4만 원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경수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 월요일 아침 경수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정혜는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응. 경수는 고개만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정혜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전 내내 정혜는 집안일을 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박순옥도 거실에서 TV를 켜놓고 있었지만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입맛이 없네. 박순옥은 소파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정혜가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지럽네. 잠깐만. 박순옥은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괜찮아. 그냥 피곤한가 봐. 혈압 재볼게요. 정혜는 혈압계를 가져왔습니다. 박순옥의 혈압은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수치가 높아요. 약 드셨어요? 오늘 아침엔 안 먹었어. 정혜는 약봉지를 가져왔습니다. 탁자 위에 정리되지 않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약 드세요. 제가 물 가져올게요. 박순옥은 약을 먹고 눈을 감았습니다. 정혜는 박순옥 옆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오후 4시쯤 경수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정혜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경수는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경수는 대답하지 않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보, 잘렸어. 정혜는 경수 옆에 앉았습니다. 봉투 안에서 서류가 보였습니다. 정리해고 통지서야. 다음 달 말까지 출근하래. 그럼 실업급여 신청하고 재취업 알아봐야지. 경수는 서류를 꺼내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정혜는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박순옥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경수야, 어떻게 됐어? 해고됐어요. 뭐라고? 박순옥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려고? 다시 알아봐야죠. 내 나이에 어디서 일자리를 구해? 경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진정하세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무슨 방법? 대출금도 남았는데. 경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정혜는 경수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녁을 차렸지만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박순옥은 방으로 들어갔고 경수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혜는 설거지를 하며 앞으로를 생각했습니다. 장터에서 더 많이 팔아야 하나. 다음 날 정혜는 센터로 갔습니다. 민수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정혜 씨, 무슨 일이에요? 안색이 안 좋은데. 정혜는 민수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수의 실직, 박순옥의 건강 문제까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힘들겠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내 책자를 꺼내 정혜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센터에서 운영하는 건데 남편분한테 도움될 거예요. 재취업 프로그램이요? 네, 직업 교육이랑 면접 준비 도와주고 취업 정보도 제공해요. 무료예요. 정혜는 책자를 펼쳐봤습니다. 이거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 신청서 작성하면 돼요. 내가 담당자한테 연결해 줄게요. 민수는 신청서를 꺼내 정혜에게 주었습니다. 남편분 이름이랑 연락처만 적으면 돼요. 제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정말 고마워요. 별말을요. 그리고 어머님 건강은요? 혈압이 높아지셨어요. 병원 예약해야 하는데 병원 예약 도와드릴까요? 센터에서 협력하는 병원이 있어요. 그것도 돼요? 당연하죠. 복지 지원도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민수는 전화를 걸어 병원 예약을 잡아주었습니다. 정혜는 예약 확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예요. 고마워요, 민수야. 정말 힘들 때 도움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혼자 다 안고 가지 마세요. 정혜는 센터를 나서며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신청서와 예약 확인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경수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혜는 경수에게 책자를 건넸습니다. 이거 봐요. 재취업 프로그램이래요. 경수는 책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직업 교육도 해주고 취업 정보도 줘요. 지금 이런 거 할 기분이 아니야. 그래도 한번 봐요. 도움될 수도 있잖아요. 경수는 책자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정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 박순옥이 다시 어지럽다고 했습니다. 정혜는 박순옥을 부축해 침대에 눕혔습니다. 어머님, 금요일에 병원 가요. 병원은 무슨 혈압 관리 받으셔야 해요. 예약 잡았어요. 박순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정혜는 박순옥의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정혜는 수돗물 소리에 묻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창밖으로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항아리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정혜는 그것들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집안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 아침 정혜는 박순옥을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병원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박순옥의 걸음은 느렸고 정혜는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접수는 2층이래요. 엘리베이터 타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진료실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 박순옥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의사는 혈압을 재고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높으시네요. 약 제때 드셨어요? 가끔 빠뜨렸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규칙적으로 드셔야 해요. 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했습니다. 약 바꿔드릴게요. 이번 약은 하루에 2번 드세요. 아침, 저녁 식후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운동하세요. 집안에서 걷기만 해도 좋아요. 의사는 운동 안내서를 건넸습니다. 정혜는 안내서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혜는 약봉지를 정리하며 복용 시간표를 만들었습니다. 냉장고에 시간표를 붙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약 시간 제가 챙겨드릴게요. 그래. 박순옥은 거실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정혜는 주방에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오후에 경수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왔어요? 센터 갔다 왔어. 정혜는 놀라 경수를 바라봤습니다. 센터요? 응.
네가 준 그 책자 보고 상담받으러 갔어. 상담은 어땠어요? 담당자가 직업 교육 프로그램 추천해줬어. 다음 주부터 시작한대. 경수는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정혜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데요? 사무 자동화 교육이래. 요즘 회사들이 많이 찾는다고. 잘 됐네요. 일단 해보려고.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 정혜는 경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될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네. 경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정혜에게는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정혜는 박순옥에게 약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머님, 약 드세요. 지금 먹어야 해? 네, 저녁 식후에 드셔야 해요. 박순옥은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정혜는 시간표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경수는 센터 교육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수요일에 정혜는 다시 장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김치 20개를 준비했습니다. 민수가 말했던 대로 용기를 빌리고 라벨을 붙였습니다. 토요일 장터에 나갔습니다. 지난번보다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정혜의 부스 앞에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지난번에 사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도 있어요? 네, 준비했어요. 2개 주세요. 정혜는 김치를 포장해 건넸습니다.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가 되자 준비한 김치가 거의 다 팔렸습니다. 정혜는 매출을 계산했습니다. 10만 원이었습니다. 정혜 씨, 대박이네요. 경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운이 아니에요. 맛이 좋으니까 찾는 거죠. 민수도 다가왔습니다. 정혜 씨, 다음 주에 시식회 행사 있어요. 참여해 볼래요? 시식회요? 네, 센터에서 주최하는 건데 지역 주민들이 많이 와요. 홍보 효과도 좋아요. 해볼게요. 장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수가 거실에서 교육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잘 팔렸어? 네, 다 팔렸어요. 잘 됐네. 경수는 다시 자료를 봤습니다. 예전처럼 무시하는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박순옥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보행이 전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운동하셨어요? 응, 방 안에서 좀 걸었어. 잘하셨어요. 정혜는 주방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일주일 후 경수는 교육과정의 중간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좋아서 취업 연계 프로그램에 추천되었습니다. 담당자가 면접 연습도 시켜준대. 잘 되고 있네요. 응, 생각보다 괜찮아. 박순옥의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약을 규칙적으로 먹으니 어지럼증이 줄었습니다. 정혜가 만든 운동 일정표를 따라 하루에 2번씩 실내 보행을 했습니다. 정혜는 다음 장터를 위해 김치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포장 방식을 바꿔봤습니다. 민수가 알려준 대로 김치 종류별로 라벨색을 다르게 했습니다. 토요일 장터에서 새로운 포장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와, 포장이 예뻐졌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나와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장터가 끝나고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정혜 씨, 다음 달에 시즌 행사 기획회에 있어요. 참여하실래요? 저요? 네, 장터 참가자들 중에서 몇 분 모시려고요. 의견 듣고 싶어서요. 제가 도움이 될까요? 당연하죠. 정혜 씨 경험이 중요해요. 정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해볼게요. 고마워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몇 주 전보다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경수가 현관에서 나왔습니다. 어디가? 교육 끝나고 도서관 가려고, 자격증 공부 좀 하려고. 열심히 하네요. 해야지. 이제. 경수는 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정혜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순옥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녁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네가 편한 걸로 해. 정혜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항아리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짐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클로징. 정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 여전히 매주 토요일 장터에 나가고 단골 손님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경수는 재취업에 성공했고 박순옥의 건강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혜 자신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혼자 감당하던 무게를 나누는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용기 하나가 삶을 바꿉니다. 센터에 처음 발을 디뎠던 그날처럼, 장터에 김치를 처음 내놨던 그날처럼 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4만 원이 작은 돈일 수 있지만 정혜에게 그 돈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확인한 순간이었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작은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버티지 말고 손 내밀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